지금 보고 계신 화면 제가 관련해서 링크로 전달을 위해 드렸어요. 네, 여기 고급 세미나 링크 들어오시면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고급 세미나로 들어오시면은 오늘 하는 관련 발표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진행하게 되는 실습 서비스, 지메일, 트렐로, 제피어 이런 세 가지를 다 이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요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잔디랑 제피어 베타 테스터 등록 링크라던가 오늘 관련해서 하는 구글 시트 연동하기 블로그 글, 지메일 연동하기 블로그 글, RSS 연동하기 블로그 글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한번 꼭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위드 잔디, 업무 자동화를 위한 세미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워크라고 불리지만 요즘에는 재택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자동화를 하고 사람들이랑 좀 더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 방구석 근무 환경 만들기라는 글도 저희 잔디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일 잘하는 재택근무자의 협업툴 정리법이라고 해서 이런 자동화를 잘 된다면은 정말로 일 잘하는 재택근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던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돌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언택트로 일하는 방식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실습 중에는 일정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클리핑 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상 공유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 받은 걸 잔디로 알림받는 법 등이 있고, 소소하게 뭐 전자결제도 협업툴에서 알림받을 수 있는 것들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잔디 CX팀 같은 경우에 고객 문의 들어왔을 때 대화방에서 즉각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업무 자동화를 이뤄냈는지, 잔디 커넥트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잔디로 모아 받으실 수 있어요. 통일된 협업툴, 이런 잔디로 이런 알림을 모아 받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업무용 메신저 잔디 활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라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워딩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토픽이 뭔지 말씀드리면은 잔디에선 대화방을 토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토픽이랑 채팅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토픽은 부서나 프로젝트 등 주제별로 대화방 구성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팅은 1대1 채팅 또는 그룹 챗 형태로 생성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주의사항 보시면요.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최대 10명까지만 그룹 채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원이 있는 경우 혹은 토픽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경우에는 채팅을 이용하시지 말고 토픽을 이용해서 주제별로 나눠서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부서별로 토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활용 사례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무신사 팀, 요즘에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상세 업무별로 토픽을 나눠서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서의 상세 업무를 파악해서 상세 이력을 보실 수 있게 했고요. 대부분 이렇게 업무별로 나누시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경영 지원, 그리고 마케팅, 인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다른 팀들도 체형별로 나누고 문화별로 나누고 우선순위별로 나눠서 이용을 하시는 팀들이 많았고 이거는 각 회사 특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팀 관리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멤버 같은 경우에 이 토픽을 바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의 토픽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생산, 제조 쪽에서도 몇 가지 예시를 넣어봤고 그리고 유통관리 회사들도 잔디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회사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토픽 이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두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별로도 활용 사례를 좀 넣어봤어요. 유통기업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제조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예시를 엑셀 시트로 만들어서 제가 정리를 딱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부서 그 산업군에서는 참고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토픽 이름 그리고 어떤 저희가 보드뷰랑 챗뷰가 있는데 어떤 뷰 형식으로 할 건지 이 토픽을 공개할 건지 비공개로 만들 건지 그리고 참여자 리스트라던가 연동하는 웨브 서비스라던가 이런 걸 한번 쫙 세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맨 처음에 팀을 만드실 때 한 반나절 혹은 뭐 몇 시간 정도면 이 리스트는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만드시고 잔디 토픽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번쯤 다운로드 받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 본격적으로 업무 자동화하기 실습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잔디 커넥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거를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저희 잔디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사용하는 테스트 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잔디 커넥트라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잔디 커넥트 운동 항목 추가하기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잔디 커넥트를 누르셔도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보시면은 웹북, 아웃고잉, 구글 캘린더, RSS 쭉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할 거는 구글 캘린더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 RSS 그리고 트렐로 또 웹북, 인커밍 웹북을 자세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밖의 것들, 아웃고잉 웹북이라던가 지라라던가 깃허브, 빅버켓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직보다는 개발직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무직분들은 사용하실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수 있고요. 특히 아웃고잉 웹북이랑 인커밍 웹북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인커밍 웹북은 다른 외부 서비스에서 관련된 메시지나 내용을 잔디로 끌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웃고잉 웹북 같은 경우에는 잔디에서 직접 그 메시지를 싸서 외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실습을 해볼 거는 이 가장 하단에 있는 인커밍 웹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웃고잉은 아무래도 개발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직접 이용을 함께 좀 도와주시거나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구글 캘린더로 미팅 스케줄 통합 관리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 팀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 캘린더 연동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특정 멤버의 일정을 연동하면 그 일정이 바로바로 잔디에 꽂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이제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지만 다른 분들도 요 팀 멤버들도 나의 일정이 언제 시작됐고 지금 고급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공유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멤버가 직접 여기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내용 일정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담기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팀이 잘 사용하고 있는 구글 캘린더 관련된 기능으로는 이 생일 또는 입사 기념일을 전 직원이랑 공유를 해서 같이 축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딱 뜹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똑같은 내용 다 보실 수 있어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왼쪽 화면 보시면은 생일 알림 메시지라고 해서 기본 토픽이 저희 토스랩 INC 토픽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누구의 생일, 릴리 소리의 생일, 해피 버스데이라고 띵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축하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입사 기념일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누군가의 입사 기념일을 뭐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이거를 좀 많이 축하를 같이 하는 편인데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점은 생일 알림을 위한 계정 혹은 입사일 알림을 위한 지메일 계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시면은 이 캘린더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캘린더에 들어가셔서 그 새로 생성한 생일 알림 계정으로 이 설정 같은 걸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구글 캘린더 연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관련된 구글 캘린더 일정이 연동되고요. 그리고 입사 기념일 관련해서도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일 축하 같은 거 팀에서 뭐 다 같이 하기는 어려워도 잠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디와 구글 캘린더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SS 구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RSS는 그 외부 기사들, 뉴스들 나오는 것들을 이제 잔디로 쭉 끌어가지고 내용을 클리핑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나 블로그 색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업계 뉴스라던가 산업별 뉴스라던가 우리 회사 홍보 자료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요. 경쟁사나 고객사 관련된 블로그도 좀 연동을 해놓으면 경쟁사 소식도 바로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뭐 평소 특정 궁금했던 키워드 코로나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뭐 운동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키워드 잡아서 뉴스 클리핑을 걸어 놓으면은 잔디로 이 내용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SS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거 자세한 연동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초급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잔디 유튜브에도 자세한 방법은 있어서 방법은 거기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사례만 좀 사례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받는 게 이제 잔디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잔디 유튜브 페이지, 그리고 뭐 인스타, 뭐 IT뉴스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글이 또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패션 뷰티 커머스. 저희 잔디를 사용하시는 패션 뷰티 커머스 기업들이 어떻게 잔디를 RSS 연동을 해서 쓰는지 이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무신사로 예를 들어 볼게요. 무신사는 이제 패션 기업이다 보니까 무신사라는 키워드 그리고 스트릿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스트릿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RSS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채널,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겠죠. 이것들을 다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보통 뉴스 같은 경우에는 RSS 주소라는 거를 거기서 바로 제공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RSS 주소를 좀 별도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RSS 앱이라고 해서 뭐 http 뭐 RSS 앱.app이라는 주소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SNS 주소를 RSS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요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RSS 주소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 유료로 좀 변환되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RSS 앱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필요한 상태고요. 최대 2개까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딱 2개 주소만 무료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다른 계정으로 여러 번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이트를 또 찾아서 가시면은 2개 외에 여러 개도 연동을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렐로 보여드릴게요. 트렐로는 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뭐 스티커처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업무용 협업 툴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디랑 트렐로를 같이 함께 이용해 주시면은 업무 향상이 되게 배로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잔디팀, 특히 저희 팀 CX팀인 비즈팀 같은 경우에는 트렐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 현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세이버대 고객사 인터뷰를 했는데 그레이스가 이런 일정이 있었고 어떤 것을 했는지 이렇게 코멘트로 남기게 됩니다. 금요일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언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변동사항을 저희 멤버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이 팀은 무슨 일 하고 있네, 이 팀은 무슨 일 끝냈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상사분이 저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도 여기에 코멘트를 남겨서 이런 거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 제가 바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 일 관리 툴 인트렐로를 잔디로 연동을 하시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트렐로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동화된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화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개발자분들, 저희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잔디에서 어떤 사용자분이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데 숫자가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이제 버그 리포트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지라라는 툴에 이슈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면 지라에 이제 변경된 사항 업데이트 내용들이 잔디로 이렇게 딱 가져오게 되고요. 그럼 저희 개발자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잔디가 이제 버그 픽스를 하고 개선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깃허브랑 빗버킷도 있는데요. 이거는 코드를 리뷰하는 그런 협업 툴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사용을 할 일이 없고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이 쓰시는데 이런 커밋이 생성됐다, 코드가 변경됐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